자, 이제 계약의 해제에 들어갈 차례죠. 교재 보시면 309쪽부터죠. 309쪽에 28번입니다. 해제와 다른 제도를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1번.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해제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해제계약은 다른 말로 하면 합의해제죠.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당사자 합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합의해제 시에는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이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합의해제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복귀되는 시점이 문제였는데 등기 말소 시에요? 당연 복귀요? 당연 복귀죠. 그러면 누가 피해볼 염려가 있냐면 제3자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한 건 합의해제 시에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제3자 보호 규정이 문제예요.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한다라는 게 판례였고 2번. 해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해제 조건은 그 성취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조건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성취되면 바로 그에 따라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3번. 해제는 계약에 한정되나 취소는 그렇지 않다. 해제와 취소 우리가 항상 그림 그려서 비교했던 거죠. 취소는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는 오로지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계약에만 적용되고 4번. 해제는 소급표를 가지나 해제 조건은 어느 경우에도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4번. 뭐가 틀렸어요? 느낌이 확 틀렸잖아요. 그죠? 예. 어느 경우에도.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근데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부여할 수 있죠. 절대로 소급표가 안 되는 건 뭐였고요? 기한은 비교했던 거고 4번이 답이고 5번. 해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해제 조건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그렇죠? 29번 합의해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서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1항의 규정은 계약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 가산, 손해배상 이런 건 없는데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한다라고 했죠. 2번. 계약의 합의 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되면 소유권은 당연 복귀가 되기 때문에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건 바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4번.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합의 해제를 할 수 있다. 합의 해제는 이행 제공을 한 상태든 하지 않은 상태든 시기하고는 상관없이 합의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번.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이자 가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번. 계약의 해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해제의 의사표시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렇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2번.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왜요? 그렇죠. 약정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합의는 아니고요. 약정이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때마다 약정 해제와 합의 해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약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미리 약속해 뒀다는 것이지 계약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약정 해제는 민법의 규정 적용해요. 이자 가산도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표적인 약정 해제는 뭐가 있었죠? 계약금. 계약금은 뭘로 추정하냐면 해약금 해제죠. 그럼 해약금 해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본 게 포기하거나 2배 주고 끝내는 것이지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안 해요. 이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지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이죠. 3번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 회복의 경우에 선의자는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틀렸죠. 해제는 원상 회복의 특칙이 적용되니까 선의하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전부 다 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전 시간에 뭐 봤냐면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는 선의점유자가 과실 반환해야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선의자라 하더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해제와 취소 중에서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건 해제예요, 취소예요? 취소죠. 취소는 선의자는 과실 취득하고 악의자는 돌려줘야 되는데 해제는 선의악이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다 돌려줘야죠.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건 해제가 아니라 취소다라고 했고요. 4번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그러니까 등기해야 복귀하는 게 아니라 당연 복귀가 되고요. 5번 해제 계약에는 민법의 해제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뭐 적용 안 한다고요? 이자가산이나 손해배상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라고 했고 31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 명의임을 기화로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주었다. 갑은 을과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 토지 시가는 1억 2천만 원이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뭐에 관한 사례예요? 이중매매죠.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1억 원에. 근데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병에게 넘겨주었다. 근데 이 등기가 넘어갈 무렵에 시가는 1억 2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이 사람에게 등기가 되는 순간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불능이 되죠. 그럼 이행불능이면 을은 즉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 이때 불능이니까 최고를 할 필요 없고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은 대금이 얼마일 때 기준이겠어요? 1억 2천만 원이죠. 불능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을은 갑에게 아예 그냥 얘한테 받은 1억 2천만 원 전보배상해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대상 청구와 같이. 좀 보시죠.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시점에서 이행 불능이 되었다. 그러니까 불능되는 시점은 등기 넘어갔을 때고요. 2번. 을은 계약을 해제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을이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최고를 요하지는 않지만 소유권 이전 약정일이 도래하여야 한다. 3번 틀렸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즉시 해제할 수 있고. 4번. 을이 전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이다. 그렇죠. 불능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5번.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자가 되는 사람은 등기한 병이 되는 거고요. 32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르며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3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 1번 틀렸죠. 계속 나오죠. 합의 해제도 제3자는 보호합니다. 2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관해서도 소멸한다. 이걸 뭐라고 불렀죠? 불가분성.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행사상의 불가분성과 소멸상의 불가분성이 있었죠. 예를 들어 계약을 했는데 갑을병이 A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해. 애들이 공동 매수인. 근데 갑을병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A는 갑에게만 해제하면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그리고 만약에 A가 등기를 안 넘겨주면 갑을병이 해제할 때도 전부 다 해야죠. 그러니까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한다. 이게 행사상의 불가분성이고요. 또 A가 갑에게 가지고 있던 해제권이 소멸하면 얘한테만 없어져요? 전부 없어집니다. 전부 소멸한다. 이게 뭐였어요? 소멸상의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면 이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대표자를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행 제공을 하여야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본다. 3번 판례 기억나세요?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고요. 중도금 주는 날짜 잔금일인데 둘이 특약을 하기를 중도금을 제 날짜에 안 주면 이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중도금 미지급을 해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거죠. 근데 을이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갑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돼요? 자동 해제돼요? 자동 해제가 돼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을이 잔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았다. 자동 해제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잔금은 등기 제공과 무슨 관계요? 동시행 관계니까 자기의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가 되는 것이지 잔금 미지급만으로 당연 해제가 될 수는 없어서 우리가 잔금과 중도금을 비교해 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5번에 비교 판례가 들어가 있죠. 5번 보세요. 5번.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건 뭐예요?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이에요.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서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그러니까 중도금은 자동 해제가 돼요. 근데 3번은 중도금이 아니라 뭐예요? 잔금이죠. 그러니까 둘째 줄 마지막에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뭘 해야 된다고요?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가 되는 거지 잔금 미지급만으로 자동 해제가 되지는 않는다. 중도금 잔금 비교해 두시라고 했고, 자 오른쪽에 4번 마저 볼게요. 4번. 해제 의사 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왜 못 붙여요?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죠. 3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고요. 2번. 당사자 일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돼요. 만약에 상당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하면 그 최고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합니다. 그렇죠? 상당한 기간에 미달해도 유효인데 다만 해제권은 언제 발생하냐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도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최고 안에 드는 경우.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해제는 해야 되고 당연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그게 지금 2번이죠. 왠지 좀 공허해요. 예. 이게 수업을 하면 이렇게 좀 흡수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반사하는 느낌이 지금 2번 다시 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니까 거절의 표시란 거죠. 그럼 이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최고. 이거 보면서 같이 봤던 판례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거절의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가 있었죠. 그럼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최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때는 해야 돼.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2번 그 얘기고 3번.
계약의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 시간 안에,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것. 정기행위죠. 이 정기행위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게 지금 2번, 3번 나온 거예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정기행위의 경우. 4번. 계약 해제를 위한 채권자의 이행 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위 줄여서 말하면 이런 최고를 우리가 과대최고라고 불렀죠. 과대최고의 경우에 그 최고는 언제나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의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틀렸죠. 언제나 부적법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 과대최고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과대최고,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죠. 1억 원 받을 게 있는 애가 5억 원 안 주면 해지하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과대최고는 무효예요. 근데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1억 원 받을 거 있는 사람이 1억 10만 원 안 주면 해지하겠다. 이런 최고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언제나 부적법하다는 게 틀렸고. 5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언제부터라고요? 받은 날. 다음 날 이러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 해제일로부터라고 하면 돼야 안 돼? 해제일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해제일부터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받은 날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받은 다음 날 해제 이름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34번.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1번. 1번 중요한 판례였죠. 해제되기 전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했다. 그거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등기를 넘겨줬고 을이 병한테 다시 매매해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된 거죠.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소급해서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당연 복귀가 되고 따라서 이 병은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산꼴이 되어서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 548조 1항 단서에서는 누구를 위한 규정을 뒀어요? 제3자. 선의의 제3자예요? 그냥 제3자예요? 그냥 제3자. 그렇죠?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은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고요. 해제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선이란 말이 없어요. 가등기담보법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가등기담보법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냥 제3자예요? 선이에요? 선이에요. 선의 제3자. 그렇죠? 명의신탁에 가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명의신탁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이에요? 그냥이에요? 그냥. 선악불문 보여요. 답 사이를 피해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선이란 말 없이 그냥 제3자라고만 하는 건 해제하고 명의신탁밖에 없어요. 제3자 보호 규정 많지 않잖아요. 비통착사. 그러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이 총칙에서는 비진이, 통정, 차고, 사유강박. 얘는 선의의 제3자고 그리고 해제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해제에서는 우리 판례가 경우를 나눠요. 그러니까 법은 그냥 제3자라고 했는데 해제 전에 취득한 사람과 해제 후에 취득한 사람으로 나눠서 해제 전에 취득한 사람은 선악불문이고 해제 후에 취득하면 선의일 때만 보호돼요. 그리고 가담법에 가면 가등기담보법에 가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이때는 선의자만 보호되고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부실법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두는데 이것은 선악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불문인 건 해제 전에 취득한 경우와 부동산 실명법상의 제3자 요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선의일 때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 얘는 보호를 받아요. 근데 우리 법을 정할 때 선이라고 안 쓰고 그냥 제3자라고 쓴 것은 어떤 생각으로 쓴 거냐면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먼저 취득했음을 상정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실제에서는 꼭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이 해제되고 등기가 을에게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얘도 포함시켜준다는 거예요. 포함시켜주는데 해제 후에 샀을 때는 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선일 때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해제 전에 취득한 사람은 선악불문이고 해제 후에 취득한 사람은 선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례 여러 번 봤어요. 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살 때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샀어요. 근데 사고 봤더니 예상대로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병은 보호돼야 안 돼요? 자, 해제될 걸 예상하고 샀다는 건 해제되고 샀어요? 전에 샀어요? 전에 샀죠. 보호된다라는 게 판례였었죠. 해제 전에 샀으면 무조건 취득이고 해제 후에 샀으면 등기가 남아있으니까 모르고 샀겠죠. 제3자 선일 때 보호합니다. 근데 해제에서의 제3자는 조심하시라고 한 게 우리가 비통착사 공부할 때 제3자는 외관을 신뢰하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으면 보호한다고 했어요. 근데 해제에서는 이해관계 가지고 안 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완전한 권리라는 건 물권이나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해야 되고 단순한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에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죠. 이 그림 많이 봤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 채권을 갖게 되는데 갑이 자기 친구 병에게 대금 채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면 이 병은 매매 계약에서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해제된 매매 계약의 대금 채권 양수인 병은 보호받는 제3자야 아니에요? 제3자 아니죠. 얘는 뭘 받았다고요? 채권. 그러면 A가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예요. 갑에게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갖고 매매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가 이 매매 대금 채권을 압류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대금 채권을 압류한 A는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야 아니에요? 아주 뭐 압류했어요? 채권. 그래서 이거 우리 똑같은 그림으로 본 게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했어요. 통장 오입 표시죠. 그러면 가장 매매 대금 채권 병에게 넘겼다. 이 병을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건 가장 매매니까 통장 오입 표시 108조 2에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은 통장 오입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야 아니에요? 제3자 해당 된다라고 했죠. 채권을 양수하면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보호해 주겠다고요. A가 있어요. A가 갑의 채권자인데 얘가 가장 매매를 했는데 진짜 매매라고 생각하고 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통장 오입 표시예요. 대금 채권을 압류한 A는 통장 오입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야 아니에요? 해당돼요. 채권을 압류했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형태지만 해제에서는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을 압류하거나 채권 양도, 채권 가압류, 채권 전부명의 이런 말 들어가면 다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보호되는 범위를 본다면 무효 취소에서의 제3자와 해제 시의 제3자 중에 어느 게 훨씬 좁아요. 해제가 훨씬, 해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판례 뭐 여러 개 봤잖아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아직 을에게 있어요.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죠. 매수인. 근데 병이라는 을의 채권자가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자,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병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뭘 가압류했어요? 채권 가압류죠. 그럼 비교했던 판례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근데 병이라는 의뢰 채권자가 이번에는 목적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했다.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한 거죠. 그러면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 아니에요. 이건 보호되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보호되는 게 아닌데 이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면 결국 나중에 이로 인한 강제 경매로 물권 변동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건 해제되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병이 예를 들어 임대차를 했는데 단순한 임차인,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해제 시에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판례로 꼭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라는 게 2개 있었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 제3자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비교된 거 뭐 있었냐면 가등기한 사람이 있었죠. 가등기한 사람 보호돼야 안 돼요? 돼요. 가등기한 사람은 나중에 본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만들어질 테니까 가등기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 범위는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꼭 봐두시고요. 또 대표적으로 봤던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산 사람이 있었죠. 얘는 보호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계속 볼게요. 2번. 311쪽에 34번에 2번입니다.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뭘 압류했다고요? 채권. 그럼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고요. 3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 뭘 가압류했어요? 부동산 자체를. 그러면 보호된다고 했고 4번. 주택에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보호 안 되죠. 채권인데 대항력이 없잖아요. 완전한 권리로 볼 수 없고 5번. 계약 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채권 양수 이런 건 제3자 아니라고 했고 다음 페이지. 35번.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 소급유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른 것입니다. 기출문제인데 기억해 보면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자. 뭐 있다고요? 소유권, 물권을 취득한 거죠. 보호되고 니은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뭐 있어요? 가등기한 사람 보호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 보호되죠? 대항요건 갖춘 보호되고 그 다음에 리을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매매계약은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토지를 산 게 아니라 토지 위에 건물을 샀다면 직접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리을 빼고 다 제3자죠. 다음은 3번이고 36번 보시죠. 옳은 것입니다. 기억.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또한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우리 뭐라고 불렀죠? 불가분성.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라고 했고 니은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바 채권자의 최고 기간이 상당하다고 보는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상당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도 유효하다라고 했죠. 다만 해제권은 언제 발생되냐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최고할 때 날짜를 지정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디귿. 매매계약에 기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니까 해제 시에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럼 보증금 반환은 매수인에게 청구해요?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에게 청구해요? 나갈 때, 끝나고 나갈 때.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은 누가 했어요? 임대차 계약은. 매도인이 했어요? 매수인이 했어요? 매수인이 했죠. 그런데 소유권을 회복한 갑이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매도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리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해제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리을은 오른쪽. 이게 뭐 했대요 지금? 첫째 줄 마지막에 채권을 양수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제 효과에 반하여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없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약에 받은 게 있으면 가져도 돼요? 원상회복해야 돼요? 저희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죠. 옳은 질문이고, 미음.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음? 미음 무슨 판례인지 기억나세요?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천천히 읽으면 생각날 거예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얘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합니다. 근데 갑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해제는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이행해 라고 이행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의무를 위반한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이행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렇죠? 이 판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의무를 위반한 자는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의무를 위반한 자도 얼마든지 해제 효력을 주장하여 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소위 해제의 형성적인 효력으로서 얘가 해제하는 순간 이미 계약은 소급적으로 다 소멸된 거예요. 그럼 이행을 청구한다는 건 의미 없는 거니까 거절할 수 있다. 이 판례 보면서 같은 취지의 판례로 본 게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해제 의사 표시를 소송으로 한 거야. 소장에다가 해제하겠다고 적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하면 해제는 없던 일이 되어 이미 해제된 거예요. 이미 해제가 됩니다. 같이 봤던 판례고. 다시 볼게요. 미음.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행해야 되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출문제를 좀 볼게요. 296쪽입니다. (296쪽의 9번) 해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왜요? 합의해제니까. 그러니까 일반 해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의해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2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불가분성이고요. 3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렇죠. 무효취소 시에 부당이득 반환, 해제 시의 원상회복은 동시행이고요.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4번은 지금 뭘 얘기해요? 앞에 내용은. 정기행이죠. 정기행의 경우에는 뭘 할 필요 없다고요?
최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저절로 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4번 정답이고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가 보호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건 뭘 양수했으니까? 채권 양수인은 해제 시에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10번.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며칠까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했고 2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 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조심하시라고 한 건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 의사표시. 해제는 해야 된다고 했죠.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틀렸죠.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 정답 4번이고요.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까 보셨던 판례죠. 원래는 내가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행 제공을 해도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못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판단하는 시점은 해제할 당시, 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고요. 자, 다음에 11번. 갑은 자신의 X토지와 을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X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을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을은 병에게 X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후 Y토지가 수용되어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옳은 것은. 사례 정리되셨어요? 예. 우리 해제에 기출된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길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고요.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는 X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는 Y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넘겨줬다죠. 근데 을은 Y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부동산이 국가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그러면 수용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보상금 나오겠죠. 근데 이 을은 X부동산을 병에게 팔아서 등기까지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 채무불이행이에요? 위험부담이에요? 채무불이행이죠. 그렇죠? 이게 강제 수용되었는데 언제 수용이 된 거냐면 이행 지체 중에 수용이 된 거야. 그럼 이행 지체 중에 불능이 되는 건 그건 채무불이행이에요?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강제 수용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위험부담의 문제로 가는 건데 이건 얘가 잘못이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갑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이때 해제할 때 최고나 이행기, 이행 제공 필요 없죠. 불능이니까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근데 해제하지 않고요. 뭐 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얘한테 나오는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넘겨라. 대상 청구.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면 문제되는 애는 얘죠, 얘.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이 병은 보호돼야 안 돼요? 얘 계약, 교환 계약을 해제했을 때 보호돼야 안 돼? 보호되죠. 얘는 지금 해제되기 전에 샀어요? 후에 샀어요? 지금 주어진 문제 해제했다는 말 없잖아요. 그럼 이미 이 상태에서 해제하는 거면 해제되기 전에 샀죠. 그럼 보호돼요. 근데 만약에 해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얘가 샀다. 그럼 이때는 언제만 보호돼요? 선일 때. 악이면 보호될 수 없는 거죠. 그 사례를 제시한 거죠. 1번부터 보세요. 갑은 최고 없이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요. 2번. 갑은 을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 청구 행사 가능하고요. 3번.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통상 손해는 계약 체결 시의 Y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언제라고 했어요? 불능되면 다 불능시라고 했죠. 틀렸고 4번. 갑이 교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갑은 병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병은 보호된다는 거죠. 5번. 만약 병이 교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에 병의 등기가 격려되었다. 그러면 해제된 다음에 샀다는 거죠. 그럼 언제만 보호해요? 선일 때. 근데 알았다고 돼 있으니까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틀렸고요. 옳은 지문은 4번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법 총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좀 쉬었다가 보시죠.